지금 야나도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실행한 방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면 대단한 일을 도전하는 일이다. 대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충분히 그것에 도전할 수 있다. 논문 올라온 건 한 3단계쯤 되기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3년 6개월 정도가 걸렸고 그 3년 6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정중앙에 세워놨던 새로운 일이 야나도라는 게 실현이 됐던 거죠.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초대한 세바시 강연자는 유명한 분이시죠. 야나도의 김민철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민철 몇 짤? 만년째 딸. 지난해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키즈와 합병을 해서 네. 지금은 이제 대기업 계열사 사장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민철 대표님은 세바시 강연으로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대표님 감사합니다. 100% 성공하는 법입니다. 네. 100% 성공하는 법인데 결국 이야기한 거는 이제 양치질 하루에 3번 해라. 네, 그걸 되게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일상의 당연한 얘기 같아도 이게 스몰 위닝이라고 하셨으니까 스몰 맞습니다. 위닝의 경험을 좀 쌓아야 네. 내 확신도 생기고 도전할 용기도 생기고 이런 취지여서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실제 제 경험담이고요. 실패 감정이 있었을 때 이게 정말 손가락 하나도 딱 하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실제 진짜 제가 먼저 칫솔질 하루에 3번, 3분씩 하는 그걸 가지고서 극복해나가는 첫 단추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은 야나도 김민철 대표 이전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실패 속에 일단 이렇게 한번 좀 설명드려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회사가 강남역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놀러 오셨어요. 아들 근무하는 곳은 어딘가라고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영도에서 그쪽 올라오셨는데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사무실을 보시더니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이게 다 네 거냐?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시작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제 입장에서는 시작임과 동시에 나머지 부분들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힘든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대기업에 임원이 됐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기분 좋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목표했던 거는 이미 다 초과 달성한 상태여서 나머지 부분은 정말 선물 받은 인생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되게 고민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축복받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기 나온 와중에 우리가 김민철 대표님을 모시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그 키워드가 잠깐 나왔어요. 목표. 그죠? 우리 살면서 누구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회사든 조직이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민철 대표님은 창업에 마케팅에 이런 귀재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목표 관리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전문가라기보다는 목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되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봤고요. 저도 처음부터 목표 관리를 잘했던 건 아니고요.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실패했던 건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성공한 건 왜 성공했을까라고 되돌아봤더니 성공한 건 목표 관리를 잘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 이전 강의를 통해서 스몰 위닝의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3분씩 일을 닦는 게 중요하다. 그걸 한번 먼저 해보셔라. 자, 먼저 했어요. 잘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개인이 이제 개인의 삶의 이제 그 성장, 그리고 나의 어떤 자기 개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이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 관리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목표 관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일단 그 목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자기 자신이 이 목표를 왜 만들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반드시 사람은 지쳐요. 포기하고 싶을 때 반드시 생기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돌파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 많은 다수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행복감은 또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물론 제가 제 자신에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좀 봤죠. 그랬더니 사람은 본능, 감정, 이성에서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거죠. 사람은 본능에서, 예. 감정에서, 예. 이성에서. 예, 그렇죠. 본능 같은 경우에는 뭐 먹는 거,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본능적 의식주, 예, 뭐 뭐 의식주 뭐 이런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사랑하고 또는 뭐 우정을 같이 나눈다든지. 뭐 또는 가끔은 여기서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이럴 때는 불행을 느끼고요. 뭐 배신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이성적 관계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서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신뢰를 한다든지, 뭐 또는 상대에 관해서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제 거기서 감정에서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잘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언제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되게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나 사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나 사용법? 예. 그래서 나를 100%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뭐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노래를 못 부른다든지. 그러면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노래를 불러서 행복해져요. 그럼 노래를 막 크게 불러요. 그럼 이게 본능이나 또는 감정적인 행복감이에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해요. 그러면서 외톨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행복한 듯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나 사용법은 어떻게 가야 되냐. 노래를 부르고 싶더라도 부를 수 있는 곳에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그러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노래방에서 힘껏 부르는 거. 이게 행복한 방법이다. 나 사용법이라는 거는 예. 얼핏 들으면 예. 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했는데 나에 대해서 알고 그걸 어떻게 관계적으로 잘 풀 것인가까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성적인 관계에서는 네. 이제 또 다른 그렇죠. 방법이 있잖아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본능만 가지고서는. 그렇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불행해지잖아요. 불행해지지. 예, 외톨이가 되고, 고독감이 생기고, 또는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럼 그게 결국은 또 불행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본능, 감정, 이성을 같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는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난 이 정도 했을 때 되게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막 참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몸에서 살이 생겨요. 병이 났어요. 그럼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뭐 회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나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정의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나를 사용하는 방법. 네, 이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생각보다. 네, 그렇죠. 곱씹을수록 되게 해봐야 되는 일이네요. 예, 그러면서 저는 뭐 어쨌든 이 부분들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정의 내린 건 아니고요. 그냥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했을 때 행복하구나. 이렇게 했을 땐 불행하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달아 나간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도 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그리고 조직원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사회에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면서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행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죽기 전까지 행복해야 된다.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는 행복한 일이니까 죽을 때까지 하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행복한 일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끝판왕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기업도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누군가에게 취업해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들이 실제로 목표에 달성했을 때 우리 기업에게 후기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해본 경험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아지고요. 그런데 그에다가 회사가 또 돈도 벌어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 참여하는 저희 크루들이죠. 저희 직원들도 기분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도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닥쳐요. 뭐 예를 들면 매출이 안 나온다든지 그래서 순이익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오히려 손실이 난다든지 불행하긴 해요. 그럴 때. 근데 간단한 문제인 거죠. 행복을 향해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그냥 불행을 좀
사실은 인내하거나 극복하거나 예, 그렇죠. 다시 되돌이키거나 좋은 결과로. 그렇죠. 돌파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거 거죠. 이제 자기 사용법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에 있어서 행복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설정하고 그 설정 지점에서 내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또는 그 돈을 번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럼 그곳에 도달하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드라마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그냥 가불관계 만들고 또는 뭐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막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했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지탄받고 그럼 또 불행해지고 그런 돈 버는 것만을 목표로 삼을 때는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자기 행복하고는 사실 무관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나의 삶의 지점에 이렇게 같이 일직선상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김민철 대표님은 사실은 뭐 야나두가 잘 돼서 그렇지 그 전에 막 20번 넘는 이런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때 나 사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극복하실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럼 알아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과정에 있었고. 예, 그러니까 불행하다,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뭐 핀치에 몰려가지고 말 그대로 와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 눈을 뜨면 어떻게 하지? 내일 눈을 뜨면 그 불행이 또 시작되니까. 예.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칫 잠들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어쨌든 다 나의 어떤 과정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불행해졌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불행했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나는 왜 이걸 또 불행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질문하면서 나를 계속 불행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방법조차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행복한 지점들도 찾아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하루에 3번 양치질하기. 그 당시 혹시 강연을 보셨다면 그 당시 저는 그냥 매일매일이 불행의 연속과 맞닥뜨리는 날이었지만 그냥 양치질 3번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걸 해내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죠 이렇게 감정, 이성, 그 다음에 이렇게 본능, 이 3가지가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요. 안 된다면 어떤 하나라도 계속 찾아서 계속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목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를 향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목표 설정하고 나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어떤 태도. 그건 굉장히 이제 나 사용법을 많이 잘 알아야 된다인 거. 그래서 그 다음은 뭐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나 사용법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나는 나를 잘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닥쳐도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건데 뭐. 간단한 문제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데 내가 하는 그 방향이 행복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신념을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이나 그런 뭐 역경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돌파의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죽기 전까지 행복하면 되지 한다면 쉬운 얘기이긴 한데 그럼 실제로 사고의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방법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를 봤어요. 뭐냐면 어떤 그 목표를 하나 설정하고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치. 내가 오늘 이런데, 뭐,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걸 위해서 현재에서 뭘 할까? 그렇죠. 이렇게 다가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가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야, 저게 내가. 지금 고시원 사는. 그렇죠. 고시원 사면 저게 살 수 있을까? 아니, 못 살아. 그때 당시 벌써 16억이었거든요. 그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16억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 먹을 것 같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모으셨던 돈이 10억 조금 남짓이었는데, 뭐, 택도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진짜 열심히 사셨고, 정말 잘 사셨는데,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 상상력 자체를. 그냥, 진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그냥 거죠. 높은 벽일 뿐이군요. 예, 그냥 높은 벽. 현재에서 미래를 생각하면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럼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인이 되고 이제 주변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신 분, 완전 정말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보다 더 안 좋은 역경을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성공한 어떻게 보면 창업가들의 공통점. 예, 그렇죠. 그것은 그게 창업가이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어떤 일각을 이루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목표를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방법론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1조를 벌고 싶으세요? 1조를 벌고 싶어요. 예, 1조를 벌고 싶어요. 그럼 1조를 벌기 위해서는 5천억이 있으면 1조를 혹시 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5천억이, 그렇죠. 5천억이 있으면 200%만 좀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5천억을 벌기 위해서는 2,500억 정도가 있으면 혹시 벌 수 있을 것 그것도 같아요? 당연하죠. 그럼 또 1,250억. 계속 당연하네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1,250억에서 좀 더 내려가 보자. 한 500억. 500억으로 1,200억. 예. 그것도 뭐 도전에 예. 뭐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예, 그리고 100억으로 500억을 도전하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뭐. 예. 그럼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50억을 만드는 건 어떠세요? 50억에서 100억으로 만드는 거. 예, 그렇죠. 그것도 계속 도전해 볼 만한. 그렇죠. 그럼 50억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이 있는 건 어떠세요? 10억으로 또 50억을 예. 만드는 것도 해볼 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5억으로 10억 도전하기. 그러면 1억으로 5억 도전하기. 그렇게 한번 쭉 이렇게 거꾸로 예, 미래에서 그렇죠. 내가 이 목표를 설정한 현재까지 내려온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 1억은 정확하게는 뭐 직장인이라면 그렇죠. 1억은 예, 뭐 열심히 모으시면 모으시면. 예, 뭐 월 뭐 150원, 150만 원 그러면 한 얼마 정도 걸리죠? 한 6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테고요. 뭐 거기에 뭐 이자도 붙을 테고 또는 뭐 여기에 이제 MMF나 뭐 여러 가지 금융기법을 조금 하면 좀 더 단축될 수도 있을 테고요. 합시다. 1억으로 합시다. 예, 일단 그렇게 1억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면 1억으로 이제 금방 얘기했던 8단계 정도를 넘어서면 1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지금 8번밖에.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근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에이,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1조가 사실 너무 크긴 해요. 저도 지금 뭐 저에게 1조를 도전하려고 지금 먼 얘기예요. 저도 먼 얘기인데 요거로 잘라서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1조를 목표로 세우진 않아요. 그냥 1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신 1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목표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최종 목표에서 예. 단계별 목표로 거슬러 내려와가지고. 네, 그렇죠. 예. 내려와가지고 그 목표들을 세우는 거군요. 네, 그렇죠. 단계별 목표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북극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북유럽은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북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유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되게 이거는 예. 진짜 듣고 나서는 네. 뻔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 목표 설정 방법론일 수 예. 있겠네요. 근데 이 부분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많은 책들에서 좀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성공한 창업가 또는 어떤 한 분야에서 일각을 이루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류의 상상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현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 성공한 조건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현재를 많이 고민하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안전진단에서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가지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30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90가지 정도의 징후가 일어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걸 목표를 바꾸면. 예를 들면, 야나두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업계에서 뭐, 저희는 그때 당시 뭐, 3위, 4위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당시 1등 업체에 비하면 저희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S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팀이었고, 그 팀의 시장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돼? 말이 돼? 예.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걸 역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8가지 사건을 저희가 설정했고요. 그리고 그 8가지 사건을 다시 또 8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또 8가지. 그래서 총 64가지의 징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 뭐를 네. 우리가 이기기 위한 그쪽 목표를 최종 설정하고 예. 그게 일어나기 위한 또 사전에 8가지 사건, 예. 그 8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각각 8가지들. 예, 그렇죠. 총 64가지. 64가지. 아까 뭐 90개야 30개 했는데 그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총 64가지 칸을 만들어서 그 64가지 칸에 지금 일어나야 되는, 당장 일어나야 되는 징후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징후는 지금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100% 성공하는 법과 유사한 방법인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하나씩 넘어가는 실제로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예,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16년에 세웠던 그 징후 관리 64가지가
작년 19년 말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종료됐군요. 네, 그렇죠. 그거는 지금 야나두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실행한 방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총 그 3년 6개월 정도가 걸렸고 그 3년 6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정중앙에 세워놨던 새로운 일이 야나두라는 게 실현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1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내부에다 얘기할 때는 이건 만약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우리가 선두로 올라선다면 3대 대첩이다. 예, 명랑. 그다음에 이순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까지 역사를 다 통틀어서 명랑 대첩도 뭡니까? 그다음에 칸나 전투. 하니발이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칸나 전투.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세계사에 아주 굵직한. 왜냐하면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벌써 100년간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맥도날드와 버거킹도 50년째 싸우고 있고요.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 아래 들어갔지만 배민과 요기요도 8년째 1, 2를 다퉜어요. SKT와 KT도 여전히 역전이 안 돼요. 30년이 됐는데. 그런 곳을 저희가 100분의 1의 규모로 넘어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격차가 났었는데 그걸 넘어선 사례가 없군요. 예, 뭐 쉽지는 않죠. 잘 일어나지는 않는 일인데. 않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도전하는 일이다. 대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64가지 징후를 관리하면서 이 64가지 비탈길을 우리가 지나가면 충분히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한 3단계쯤 되기 시작했을 때는 함께하는 직원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그 지점에 5분의 1도 도달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우리 회사의 그 좌우명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단어가 회사의 전 직원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소비자들한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도 다 그 슬로건으로 그렇죠. 동기부여되고 하는 그런 거 뭐 똑같아요. 뭐 너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것에 관해서 더 열심히 그 64가지 징후를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해당 부분들이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예를 들면 그 64가지가 뭐 어떤 건가요? 지금 혹시 자료가 한번 자료 띄워봐 주세요. 일단 만다라트 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 뭐 만다라트 뭔가요? 만다라라는 만다라. 만다라라는 표가 있는데 만다라 아트가 정확한 만다라 아트 표고요. 이걸 일본에 있는 디자이너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 목표 설정 어떻게 그렇죠. 할 때 쓰는 걸 뭔가를 만든 거군요. 디자이너가. 그렇죠. 디자이너가 만든 거죠. 가장 유명해졌던 거는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엄청 빠르고 막 타격도 좋고 뭐든지 잘하는. 맞습니다. 그 뭐든지 잘하는 그 선수가 이제 그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표를 만든 거예요. 오타니 쇼헤이가 일본 프로야구 할 때. 맞습니다. 8개 구단이 나를 찾게 하겠다. 그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속을 160km까지 던지는 그 과정을 괴물 강속구 투수죠. 그렇죠. 그걸 이제 본인이 제일 처음에는 몸 관리 야구 선수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몸 관리였어요. 몸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뭐 영양제 챙겨 먹기 이런 것들이 그 친구의 첫 번째 목표점이었죠. 그러니까 몸 관리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뭐 세부 목표를 또 저 8개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그 몸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제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수가 자기가 원하는 로케이션에다가 공을 넣는 거잖아요. 그 제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속도를 높이겠다. 속구라고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걸 160km까지 끌어올리겠다. 속도를 높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160km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투수로서는 엄청난 성과인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변화구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에 본인이 인간성, 멘탈을 관리하겠다고 또 집어넣어놨어요. 자기 야구 기술뿐만 아니라. 그렇죠. 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운이 좋은 방법 중에 운이 좋다라는 거는 그런 걸 또 관리하면 운이 좋아지나요? 그렇죠. 이거는 저도 이 친구가, 이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너무 놀라웠어요. 놀랐네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어떻게 운을 관리할 생각을 했지? 저도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하고 꽤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운은 관리된다는 사실에 관해서 깨달았는데, 이 친구는 고작 17살의 나이에 그걸 관리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운을 관리한다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심판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부실의 휴지 줍기, 청소 먼저 하기, 인사 먼저 하기,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런 게 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운을 이렇게 하니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운은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카카오랑 합병을 했는데 카카오의 계열사인 대표인 지금 공동 대표인 김정수 대표가 저랑 일을 같이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저에게는 그 운이 온 거죠. 근데 그 운이 그 마음을 먹기까지는 사실은 그쵸. 김민철이라는 사람을 그쵸. 대하면서 알게 된. 그건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검소하지 않아요.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렇죠. 뭐 욕하고 뭐 또는 뭐 다른 사람들 욕하고 뭐 그러면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네요. 예, 평소 때 제가 어쨌든 정중하고 그다음에 뭐 최대한 뭐 저는 이제 좀 배려 같은 거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배려라는 게 남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내가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걸 좀 속된 말로는 싸가지라고 하죠. 네, 그렇죠. 뭐 싸가지. 타인에 대한 배려. 네, 그렇죠. 싸가지 있게 없는 게 나쁜 거니까 네. 되게 있는 분이죠.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평소 때 보셨는지 저와 함께 해보고 싶었다. 또는 뭐 제가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EBS의 부장님 같은 경우에 그때 그 선교 지금 본부장님이 되셨어요. 그 선교 본부장님이 이 사람 되게 바르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 기회는 저에게는 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세칭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운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평소 때 징후 관리를 하면서 징후 관리를 그러니까 그 인성의 징후 관리.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 맞네, 대단하네. 그래서 그 친구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운도 정확하게 관리 가능한 대상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오타니 쇼에는 좀 사람도 됐군요. 뭐 저는 뭐 관리를 일본 선수라서 뭐 이렇게 좀 반발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야구 선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다라트 표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표 그쵸. 관리 설정을 해서 그쵸. 이렇게 오늘에 이르는 거고. 그걸 보고는 우리도 이걸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만든 게 바로 이 표예요. 이거군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일이 야나두라는 이야기를 할 때 S사를 극복해서 1위를 우리가 하겠다. 그렇죠. 최종 목표. 최종 목표였죠. 근데 이때 당시로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1위가 아니라 뭐 제대로 된 3위라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냥 꼬꼬마였죠. 근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새로운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1위를 한번 해보자. 어디선가 1위. 모든 1위를 한번 해보자. 뭐든 1위를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8가지 징후를 만들자. 그럼 어디선가 1위를 위해서. 그 어디선가를 이제 정의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페북에서 1위를 해보자. 이때 2016년 당시에 페북에는 교육 동영상이 없었어요. 전부 다 뭐 웃동, 엽동이라 부르는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웃기는 영상이나 엽기적인 행위를 담은 영상. 근데 우리는 온라인 교육 회사예요. 이 온라인 교육 회사가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자. 그러니까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재밌고 웃긴 것만 좋아하지는 않을 거다. 공부하는 것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죠. 가설이었고요. 올리자마자 3개월 만에 25만 명이 생겼어요. 저희 페이지의 구독자가. 그렇죠. 구독자가. 근데 뭐 역으로 우리가 온라인 교육 동영상 회사가 1분짜리 교육 영상을 못 만든다? 그럼 교육 못 만드는 거지. 그렇죠. 온라인 강의를 팔면 안 되죠,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했고 그걸 올리자마자 약 한 3개월 만에 페북에서 저희 같은 업종 안에서는 우리가 1위 달성한 거죠. 그 어디선가가 처음 1위 한 곳이 페이스북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지구? 이거는 보니까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것도 맞는데 이걸 이 소셜 커머스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는 뭐 나이가 어린 쪽으로 가면 더 적게 알고 계시고요. G9. 그렇죠. 옥션 그러니까 이베이 계열사예요. 난 69인 줄 알았더니 G9이요. 그렇습니다. 노안이 왔어. 노안이 오신 건지. 그래서 지구에는 실제로 입점한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입점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1위를 한 거죠. 그랬더니 G9이라는 그렇죠. G9이라는 쇼핑 플랫폼에서.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모회사죠. 모회사가 옥션 여기 G마켓이에요. 근데 G마켓이랑 옥션은 이베이 계열이에요. 여기 MDA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서 팔아보자. 여기서 팔았어요. 팔기 시작했더니 25만 원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판매할 때 저희가 여기서 특별 행사한다 했더니 여기서도 판매량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팀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이 팀원 MD는 남대문 가서 상품을 찾진 않아요. 다이소 가서 찾지도 않고요. 정확하게는 인터넷에 찾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쪽을 찾겠죠. 그래서 팀원에서 연락 와서 팀원에서 판매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판매량이
단일 월 기준으로 저희가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유메프.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트렌드 드디어. 검색 드디어 이제 트렌드 1위, 검색에서 1위. 1위가 올라가기 그때 시작했어요. 기억납니다. 막 예. 1위 올라서서 막 예, 감사합니다. 예, 그때 막, 별. 예, 막 눈물 막 흘리려고 하고. 그리고 드디어 홈쇼핑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1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던 홈쇼핑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상단에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는 아는 사람이 80%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사, 그 당시는 그들은 우리를 경쟁사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 팀은 95%가 알고 있었어요. 그 경쟁사였던 당시 1위였던 S사는 예. 아는 사람이 95%. 예, 9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80%까지 올리자. 이게 그렇죠. 목표가 아는 사람이 됐거든요. 80%는 돼야 아. 이 새로운 일이 야나도가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두 번째 목표가 예, 아는 예. 사람 80%.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쉽게 외우게 하자. 왜냐면 이름을 뭐 쉽게 광고비가 외우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명 후크송까지 만들면 한 10번에서 20번까지 노출시켜야 돼요. 예. 이렇게 뭐 따라 부르게 하는.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의식 중에 따라 부르기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이 반복을 시키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돈은 없으니까 그럼 이름을 쉽게 외우게 하자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우리 무슨 민족입니까? 그렇죠. 그건 배달의 그쵸. 야, 민족. 이 라인 죽인다. 우리도 똑같은 거 만들자. 야노도 할 수 있어. 야나도. 아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나오고 나서 예, 그렇죠. 그 광고에서 모티브를 얻었던 얻어서? 거죠. 예. 저 회사가 뭐였어요? 그때까지? 야나두였죠. 예. 야나두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딱 한 번에 외우게 하는 방법을 찾자. 아. 그래서 야나두라고 하지 않고 야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고 이제, 난 다음에 야나두 이렇게. 그렇게 돼. 슬로건 같은 게 예. 태어난 거고. 그리고 아는 사람 되려면 유명 연예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S사는 일명 유느님이라고 불리우는 당대 최고의 넘버 탑원. 원이지 원. 탑원. 넘버 원. 예, 넘버원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명 연예인을 우리가 기용해야 된다. 미션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압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곳에다가 뿌릴 수는 없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한 군데다가 한다. 일명으로 선택 집중. 뭐 막말로 뭐 이렇게 그 예전에 그 뭐죠? 이렇게 무슨 영화 보면 뭐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한 군데다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첫 번째 들어갔던 게 IPTV였어요. 그러니까 KT IPTV가 30초짜리 광고 앞쪽에 3초짜리 광고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돈은 많이 없으니까 30초짜리 대신 3초짜리를 10개를 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야나두. 끝.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회사 정말 광고를 많이 하네. 너 어디야, 이거 도대체? 요즘 따지면 약간 유튜브에 범퍼 광고 같이 그렇죠. 짧게. 예, 그렇죠. 앞에다 그냥 무지하게 때려 넣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눠 한 개짜리를 나눠. 예, 그렇죠. 한 개짜리 10개로 나눈 거죠. 대신 압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자라는 이 컨셉을 맞춰서 한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성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야, 돈이 많아서 광고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돈을 광고한 거예요. 그렇죠. 버는 족족 광고. 예, 번 족족이 이제 광고를 한 거죠. 왜냐 앞쪽 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저희가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5, 6, 7, 8호선 지하철 2200개 스크린 도어 중에 저희가 1000개가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압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유는 뭐였냐면 강남은 너무 비싸요. 강북이 그래도 좀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강북 쪽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깔았고요. 강북 쪽은 다 깔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쪽에 깔았더니 또 반응이 나와서 이제 강남 동선에 깔자. 강남 동선 깔긴 진짜 돈이 어마어마해요. 뭐 코엑스부터 시작해서 강남역 뭐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강남 동선을 깔려면 이렇게 인기 매체니까 보통 패키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권 2개에 이 강남 동선 하나 뭐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강력시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다 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남 순환도로만 봤어요, 저희가. 압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컨셉 그대로. 그 앞에 아까 얘기했던 IPTV, 그 다음에 페북하는 사람 모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종편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TVN 딱 하나 선택했어요. 그리고 TVN 중에 프로앱을 하나 선택을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 여직원분이 공유가 답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유도 저기 뭐 어떤 공헌자네요. 공유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시청률이 제 기억에 한 3.4% 이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끝날 때 19.8% 가까이 끝났어요. 그렇군요. 그때 처음으로 도깨비의 중간 광고란 게 들어갔어요. 그걸 저희가 통으로 패키지를 딱 그거 하나 샀는데 거기
그러니까 완전 절묘하게 맞아 들어간 거죠. 뭐 어떤 광고였습니까 그때는? 이게 뭐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광고였죠. 누가 합니까 또? 그 조정석 씨가. 그때 예. 조정석과 공유가 한꺼번에 예, 그렇죠. 그때 완전 공유와 조정석의 그 뭐 어떻게 보면 하드 캐리였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표는 구조를 S사 대 야나두의 구조를 만들자. 왜냐하면 이 시장은 정확하게는 기초 영어 회화라고 하는 트래픽보다 그 S사의 그 브랜드명이 더 4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카콜라와 콜라를 대변하는 뭐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S사와 다른 회사가 만들어진 게 되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희극인 대 배우, 파랑 대 노랑, 남자 선생님 대 여자 선생님, 긴 강의 대 짧은 강의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VS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근데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농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마이클 조단 대 목동 구범준.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뭔가 현실감이 안 느껴지고. 그렇지만 하지만 저는 대단하네요. 빠른 속도로 마이클 조단의 인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얻는 올 수 거지. 있는 각인시키기 되게 편한 거죠.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뭐 처음에 런칭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번에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 학습자가 영어를 학습자. 많이 실패하잖아요. 중도 포기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나 이번에 실패하죠. 성공했어.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고. 성공 사례를 예. 만들어서 그걸 알리는 거군요. 예, 근데 그럼 이번에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생애 첫 장학금을 주자. 그게 뭐냐면 7일짜리 장학금을 저희가 있어요. 그럼 장학금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7일짜리 했더니 14일에 또 장학금을 줘요. 14일 후에 또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 받았어. 이렇게 멘트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 예를 들면 이번 주 일요일에 영국 다녀올래. 이게 뭐냐면 야나두 강남 스페이스에 영국 파티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럼 완강자들만 이런 곳에 파티에 저희가 초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번에는 성공했어. 이 단어를 이분들이 말할 수 있게끔 만들고 마지막에 야 너도 할 수 있어를 조정석 씨뿐만 아니라 저희 수강자가 실제로 성공해서 주변에다가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것. 그게 2019년에 2020년 넘어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원가가 매우 상승하는 보이스 케어나 1대1 케어 이런 것들을 붙여서 뒤쪽으로 일종의 그 에듀케이션 AS를 했어요. 구매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케어를 해준 거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호평을 받으면서 저희가 여기 있는 이 정중앙에 있는 이거 새로운 일이 이걸 드디어 저희가 해낸 거네요. 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네. 확실하네. 확실히 그렇죠.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목표를 처음부터 저희가 만약에 딱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면 뭐 42.19 이렇게 잡아버리면 못 가요 절대. 어떻게 뛰어 이러지만 42.19를 뛰기 위해서는 40km 지점에 돌파하면 되는 거고 35km 지점을 돌파하면 되는 거고 역으로 역순으로 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 내가 1km를 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km 뛰고 난 다음에 2km 뛰는 거고 2km 뛰고 난 다음에 3km 뛰는 거고 대신 여기서 이제 마라톤은 한 번에 뛰어야 되지만 뭐 삶이란 건 한 번에 안 뛰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중간에 좀 쉴 수도 있는 거고 잠시 좀 어떻게 보면 뭐 원하던 경로와 다른 방향으로 목표 단계 목표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다가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설정해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00% 성공하는 법 얘기 드렸는데 성공은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작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작은 것들이 모이는 그 과정들이 알고 보면 아까 얘기드렸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그러면 큰 사건을 만드는 하나의 방향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세바시 강연에서 100%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쩌면 약간은 품었던 그 양치질 한다고. 근데 그 철학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프랙티컬하게는 양치질 한다고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했었는데 그쵸.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사실 양치질 잘하는 게 결국은 1조 버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어떻게 그거의 보면 목표, 단계 목표일 수 있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1조를 벌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하는 첫 번째 미션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양치질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럼 다음 미션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 미션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점 본인의 역량이 커지는 거죠. 일명 질적 성장을 하죠. 그럼 질적 성장을 하면 사람은 정말 끈기가 있어지거든요. 아마 뭐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끈기 있었을 때는 언제지? 라고 물어봤을 때 성장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계속 모아나가면 결국 본인이 원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최근에 저도 100일 챌린지? 그러니까 100일 챌린지를 한 2개를 세웠었는데 근데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하나는 100일 동안 매일매일 세바시 강연을 보자. 그 카카오 프로젝트 100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나도 했어. 나도 했는데 저는 실패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드렸듯이 제가 실패한 이유가 따로 있었군요. 그렇죠. 첫 번째 아까 좌측 상단에 있는 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아까 오타니 쇼헤이 같은 건 몸 관리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매일 보는 거 할 수 없나요? 매일 보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매일 보는 걸 15분을 보면 안 되죠.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냥 일단 켜기. 켜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1분 보기. 1분 봤는데 2분 봐지네? 그러면 3분 보기. 그 다음에 5분 보기, 10분 보기, 15분 보기.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질적 성장을 계속 본인이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이 만다라트 표는 우리가 설정한 목표, 가고 싶은 곳의 그 목표를 쪼개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네, 그렇죠. 매우 쪼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징후들을 내가 그렇죠. 징후들을 단계별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징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뭐 간단하게 로또도 뭐 막말로 얘기해서 로또를 사지 않는데 무슨 수로 로또가 걸리겠어요. 그렇죠. 일단 로또를 사야지. 로또를 사야지 로또가 걸리는 거고. 근데 이제 확률은 매우 낮죠.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로또 사는 거는. 그렇죠.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나의 사용법, 즉 내가 어느 지점에서 행복해질 것인가를 나의 욕구 관점에서 또 사회라는 욕구 관점에서 이제 나 사용법을 만드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만다라트 목표 설정 관리. 네, 맞습니다. 이걸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일단은 내가 죽을 때까지 행복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죽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당장 내가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 나 이 일을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굉장히 깊고 오랫동안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단지 행복할 것 같아 했다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적어도 2, 3년 또는 5년씩은 해도 될 만큼 행복한 일을 찾으셔가지고 그걸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뚜벅뚜벅 걸어갈 때 아까 보여드렸던 만다라트표 방식으로 멀지만 대신 이것을 쪼개가지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것부터 찾아서 하나하나 더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가 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우리 어머니가 저희한테 얘기한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처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내가 이렇게 해낼 줄 몰랐다. 예, 그 속도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저 표 보니까 진짜 저거 자체를 이렇게 뭔가 계획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진짜 한번 해보시면 64개 채우는데 진짜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될 것 같진 않은데 그걸 막 생각하면서 재밌잖아요. 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작업이니까. 저 만드는데 6개월 걸렸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쳤어요. 3년 6개월 동안 고쳤어요. 계속 고치면서 그러면서 최소한 정중앙에 있는 건 절대 안 고쳤고요. 8개 중에 몇 개가 고쳐졌어요.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도착해서 처음 가보는 길을 처음부터 다 알진 않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렇게 기후나 상황이나 또는 공사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에 맞게끔 하지만 여행 목적지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저걸 들어보니까 되게 좋게는 기업들이 저런 저희 회사는 팀 리더들이 구성원들과 작게는 크게는 기업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야나두처럼. 야나두는 지금 얼마 전에 6월 30일 날 전사 워커샵 했는데 그 본부들이 모두 다 저 만다라토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또는 한 개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64가지만 하게끔 저희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일은 저희는 안 해요, 정확하게는. 만약에 해야 된다면 만다라토표를 바꾸게 해요. 그러니까 64의 목표를 세웠으면 그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일은 그러니까 65개나 65개는 되지 않는다. 물론 더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사실 더 많긴 해요. 더 많긴 한데 그러니까 그 밑으로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겠죠. 64개에서 또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이렇게 유명 연예인 하면 그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기 위해서 또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일들은 많잖아요. 사실은 아까 60 만다라트표에 있는 작은 것도 사실 그걸 위해서는 또 뭔가 합의 목표들이 있겠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세세하게 기록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 적용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걸 그럼 직원들에게도 다 적용시키면 어떨까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저희가 2년 전에 해봤어요. 하지 마세요. 너무 직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개인들에게 너의 개인의 만다라 투표를 만들어라. 예, 그거는 만약에 하고 필요하시면 싶은 사람은 하되. 하되 저는 비추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강제로 예, 회사 일처럼 하지 마라. 예, 그거는 좀 개인에게 너무 룸을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팀 단위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많은 회사 하여튼 일반 소비자들이 야나두는 영어 콘텐츠에 아주 좋은 콘텐츠가 물론 있지만 야나두의 진짜 역량, 즉 김민철의 진짜 역량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전략, 고맙습니다. 마케팅의 전략들,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해내는 전략들. 야나두가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이제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저희가 첫 IR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나두는 영어 회사가 아닙니다. 휴먼 디벨롭 회사입니다라고. 휴먼 디벨롭 회사. 그 뭡니까? 자기 개발하는 회사다. 자기 개발 회사. 예, 자기 개발 회사고 시즌 1이 영어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중에 우리가 언제나 외국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핫한 영어 시장을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관리, 홈트레이닝 시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제나 이렇게 누구든지 다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목표부터 이루게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유캔두라는 앱. 요렇게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유캔두. 예. 이건 우리가 보지 못하네요. 야, 너도 할 수 있어를 이제 영어 버전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 앱으로 나와 있어요. 예, 이제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까 보셨던 만다라 투표랑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 플랫폼처럼 깔리는 앱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앱이고요. 아침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물 한 컵씩 먹어야 되는데 물 한 컵 먹는 거 힘들다. 그럼 그런 것도 하는 거고,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칭찬하기, 또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그런 것도 싫으면 그냥 하트 모양 하기, 그런 것도 싫으면 아침에 이렇게 셀카로 인사하기. 이런 것조차도 자기가 정하는군요. 예, 그 자기가 목표를 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눴던 모든 것이 사실은 가능한 앱이 출시된 거군요. 그렇죠. 유캔두. 그러면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성취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앱이에요. 예, 그렇죠. 보상을 주는 앱이고요. 그 모든 과정에 보상을 주는 과정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스폰서가 붙게 되고요. 그 스폰서들은 또 보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스폰해준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죠. 이 유저들에게 본인의 기업들을 또 소개해 줄 수 있고. 이런 광고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광고도 할 수 있는. 서로에게 윈윈인 거죠. 그러니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갖고 가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튜브처럼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해가지고 뭔가를 하면 본인은 마일리지를 받아가고. 뭔가 이것은 IT 시대의 무슨 다단계 같은 느낌인데. 자기 개발 다단계라고 해요. 다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종교 활동이랑도 비슷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알고 보면 교육 사업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리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학생들을 관리하고 이 학생들은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나가고요. 근데 이게 지식을 듣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금방 얘기하셨던 다단계 종교 또는 이렇게 교육, 이 모든 게 사실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동행하면서 독려도 해주고. 커뮤니티. 예, 그렇죠. 그리고 따라하고 싶고, 따라하고 난 다음에 단체가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단체에게 보상을 주기도 하고, 개인에게도 보상을 주기도 하고. 이걸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 명을 정했어요. 프로젝트명. 인어공주 외전이라 불러요, 이걸. 인어공주? 예, 인어공주 외전. 왜냐면 인어공주가 왕자를 사랑해서 결국 거품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왜냐면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품이 되어서 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외전을 보면 인어공주가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스토리가 되어서 동상이 세워져서 그 동상은 훌륭한 관광지가 되었다. 네덜란드. 예, 그렇죠. 그것처럼 암스테르담인가? 우리가 이 행위를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이 정신, 철학, 세계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실 테고, 그럼 그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관광지처럼 충분히 좋은 또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 김민철 대표님 모시고 우리 세발시 강연 100% 성공하는 법에 이어서 아주 진짜 실질적인 목표 관리 기법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또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런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실제로 내가 해보면서 또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좀 새로운 서비스 유캔두 앱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야나두 김민철 대표님의 오늘 이야기 한번 직접 배워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기업이라면 우리 야나두 대표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한번 특강으로 네. 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바시에서 제 강의로 한번 클래스도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한번 클래스 만들고 싶어요. 지금 뭐 네. 스타트업들 네. 대표님들, CEO들 네. 상대로 예, 하고 목표 있습니다. 설정 관리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뭐 맞습니다.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만큼은 실제로 강의료를 받긴 하지만 강의료를 전부 다 100% 기부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만약에 뭐 세바시랑 하게 되면 세바시에서 저에게 주는 강의료도 저는 다 기부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한번 일종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런 선한 영향력을 한번 같이 좀 동참해보는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 뭐 쪽으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바시 클래스란 이름으로 한번 이 네. 기법을 우리 세바시 팬들과 함께 한번 네. 아기자기하게 해보는 네.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그러면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뭐든 다 가능하군요. 예. 앞으로도 세바시를 통해서 더 좋은 이야기, 네. 더 좋은 모습으로 좀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돼?